이렇듯 쪽쪽이를 잘 사용하면 육아의 질이 정말 상승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민주 육아상담소 이민주입니다. 이번 주도 무탈하게 잘 지내셨나요? 이제 저희 아이도 2돌이 넘어가면서 또래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부쩍 많이 고민하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공갈 젖꼭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공갈 젖꼭지, 놀이개 젖꼭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 오늘은 쉽게 쪽쪽이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쪽쪽이를 사용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적절한 사용 시기와 떼는 법인데요. 이는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치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더불어 잘못된 방법으로 뗐을 때 아이가 이렇게 손가락을 빨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문제 행동을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쪽쪽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 시기와 쪽쪽이 떼는 방법 및 주의사항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40여 개의 다양한 반사 행동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빨기 반사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아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젖을 빨거나 젖병을 빠는 등 입과 혀와 볼을 사용해 빨려고 하는 반사 행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생아기부터 쪽쪽이를 제공하더라도 아이는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쪽쪽이를 너무 일찍 사용할 경우 모유수유, 이 직수를 하는 아가들은 유두혼동이라고 하죠. 아직 젖을 제대로 빨고 먹어야 하는 양만큼 수유가 어렵고 연습이 필요한 시기인데 쪽쪽이를 사용해버리면 직수를 할 때 어려움이 있고 또 젖량이 충분히 늘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는 힘이 생기고 또 수유에 적응이 된 생후 4주에서 6주쯤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쪽쪽이를 사용하면 엄마 젖을 빨거나 젖병을 빠는 것으로 모두 충족되지 못한 빨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울 수 있어요. 그리고 12개월 이전의 아기에게는 가장 무서운 영아돌연사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반면 너무 오래 물리면 중이염의 위험과 치열 돌출, 개방교합, 부정교합 등 치아와 턱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턱관절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쪽쪽이를 언제부터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한지도 정말 중요하죠. 쪽쪽이를 사용하는 시기에 대해 저도 많은 자료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의학 전문가들마다 또 국가별로도 시기가 24개월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나 36개월까지는 괜찮다고 보는 등 조금씩 차이는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브라질의 소아과, 치과학 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4개월까지는 점차적으로 끊을 것을 권장하고 36개월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36개월이 넘어가면 치아 발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또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도 만 2세부터 4세까지 쪽쪽이나 엄지손가락을 강하게 빨면 입모양이나 치아 배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벗어나진 않았어요. 의사 권장 사용 시기는 24개월까지이고 되도록 생후 24개월에서 30개월에는 떼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요. 또한 30개월 정도가 되면 위아래 총 20개의 유치가 완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떼는 것이 좋고 또 48개월까지는 구강 발육과 부정교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떼는 것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48개월 이후 계속 사용하게 되면 치아와 턱 모양이 변형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강 발육에 대한 언급을 잠시 드렸는데 쪽쪽이를 권장 연령 이상 너무 오래 사용하거나 또 손을 빠는 것이 지속될 경우 잇몸뼈에 압력을 가하면서 이 윗턱이 앞으로 돌출되고 아랫니가 혀 쪽으로 쓰러지는 그 힘이 발생하여 뼈를 변형시키고 또 치아의 위치도 변화시켜 부정교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해요. 혹시 36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이가 손을 빨거나 쪽쪽이를 사용하는 아이들은 영유아 검진처럼 생후 18개월부터는 우리 국가 구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구강검진 시 부정교합에 대한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다음으로 쪽쪽이 올바른 사용법과 떼는 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쪽쪽이도 에바해라고 선호하는 아이도 있지만 아무리 적응을 시키려고 해도 거부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희 아이의 경우에는 50일쯤 지났을 때는 쪽쪽이를 사용하려고 이것저것 쪽쪽이를 막 구매를 해서 물려가며 적응을 시켜보았는데 잠시 사용하나 싶더니 별로 선호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5개월쯤 지나면서 뭐든 입으로 가져가서 빨려고 하고 또 이가 나는 시기쯤이 되니 잇몸도 간지럽고 자꾸 손을 가져가 빨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손을 빨아도 무관해요. 쪽쪽이를 사용하느냐 손을 빨게 두느냐는 부모의 선택입니다. 저는 습관이 되었을 때 손보다는 쪽쪽이 중단이 쉽기 때문에 다시 쪽쪽이를 제공해 봤는데 더 아가 때보다 훨씬 잘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점차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많아지면서 매일매일 다양한 식감을 식재료와 놀잇감으로 물고 빨고 먹고 욕구를 좀 충족시켜 주면서 9개월쯤 자연스럽게 중단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쪽쪽이를 잘 사용하면 육아의 질이 정말 상승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쪽쪽이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과 떼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수면 시 사용을 할 수 있으나 일과 활동 시간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수면 시 사용은 아이의 수면을 도울 수 있고 또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위험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가 나는 시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아이가 깨어있는 동안 활동을 할 때 쪽쪽이를 물고 있는 것은 그 시기 엄마나 아빠는 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이는 이 쪽쪽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 쪽쪽이 사용이 욕구 충족을 넘어 습관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쪽쪽이를 중단해야 할 때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일과 중에 쪽쪽이를 물고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아이가 일과 중에 잠이 오지 않는데도 자주 쪽쪽이를 찾는다면 현재 아이 발달 속도에 비해 놀이 경험이나 신체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수면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점검이 필요해요. 자, 두 번째는 옹알이 하는 시기에는 쪽쪽이 사용을 점차 줄여주세요. 아이가 옹알이를 시작하고 언어 발달 시기가 되면 쪽쪽이 사용을 최대한 하지 않는 것이 언어 지연을 예방하고 발달을 도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입에 쪽쪽이를 물고 있는 시간이 길면 소리를 내어보고 또 여러분이 소리에 반응하고 또다시 그 소리를 모방해서 내는 경험이 확연히 줄어들 수 있겠죠. 다양한 소리를 많이 내어볼 수 있도록 쪽쪽이 사용은 줄여주세요. 자, 세 번째는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쯤 되면 서서히 사용 빈도를 줄여주세요. 옹알이 하는 시기와도 겹칠 수 있지만 이 시기가 넘어가면서 아이는 이제 습관으로 쪽쪽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느 정도 구강 욕구도 떨어지고 또 신체가 발달했으니 이제 오감각을 통해 세상을 탐색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해요. 네 번째는 너무 오래 물고 있는 경우 중이염 발생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쪽쪽이를 너무 오랫동안 물고 있게 되면 중이염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또 혹시 내 아이가 중이염에 잘 걸리고 재발이 반복된다면 쪽쪽이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건강하게 쪽쪽이를 중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시기와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제 쪽쪽이 안녕하는 거야 라고 하고 단번에 중단하더라도 생각보다 크게 어려움 없이 잘 적응해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의 기질은 모두 같지 않죠. 그리고 쪽쪽이를 어떻게 사용해 왔느냐에 따라서 의존도와 습관의 정도에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중단할 때 이제 쪽쪽이 안녕하자 라고 말한 후에 중단을 해보시고 혹시 아이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한다면 수면 시간에는 제공을 하고 활동 시간부터 점진적으로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뗄 시기쯤 애착 인형 등 애착물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가 잠자기 전에 애착 물건을 만지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고 쪽쪽이는 낮 시간부터 중단한 후 수면 전에 중단하는 것으로 점차 횟수를 줄여 나가시고 시기가 됐다 싶을 때는 아이와 이야기 나눈 후에 쪽쪽이를 함께 버리거나 쪽쪽이 고무 부분을 조금 잘라서 아이가 빨아도 이전의 느낌이 나지 않도록 해서 만족감을 좀 떨어뜨린 후에 아이가 스스로 덜 찾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도 밤에 잘 때 고비가 올 수 있겠죠. 이때 정말 많이 안아주시고 아이의 살결이나 머리카락을 만져주면서 애착 인형이나 손수건을 손에 쥐어주시고 더 이상 쪽쪽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활동 시간에 찾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는 정도가 되면 수면 시간에도 중단을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낮 시간에도 계속해서 쪽쪽이를 찾는다면 말씀드린 체크사항처럼 손을 사용해 즐기는 놀이거리를 좀 많이 제공해 주셔야 해요. 너무 재미있고 흥미로울 때는 사실 쪽쪽이 생각이 그만큼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민주쌤 육아일기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다양한 놀이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양한 촉감을 만지고 또 여러 가지 식감을 식간식을 제공해서 구강 욕구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 신체 활동을 통해 에너지도 충분히 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시기를 정하고 아이에게 예고 없이 단번에 떼버리는 것은 손가락을 빨거나 또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생길 수 있는데 자기 신체를 사용하게 될 경우 쪽쪽이처럼 이렇게 뗄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아이에게 예고를 하고 아이가 온전히 괜찮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집 입소나 동생이 생겼거나 배변 훈련이나 엄마의 복직 등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적응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는 피해서 중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공갈 젖꼭지 쪽쪽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대부분 이맘때쯤 공통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셨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